네, 기생충 펀팩트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네, 우리 정준호 쌤 몸 아프다고 했는데 이 노래 나가자마자 갑자기 눈빛이 변해서 순간 당황했어요. 네. 주사약 들어가는 느낌으로 뭐라 그러지 이거 스팀팩? 약을 빠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쨌든 기생충도 다른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근데 눈빛이 사실은 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살아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살아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오늘은 녹음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녹음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잔반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기생충 엄마이신 우리 정혜진 쌤이 저는 이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김옥빈 닮은 기생충 엄마라고 뭐라고요? 닉네임을 김옥빈 닮은 기생충 엄마.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김옥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봐.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아, 정말요? 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되게 옛날 옛적에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옥빈 씨 닮았다고?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얼핏 아주 스쳐 지나가듯 보시면 아주 얼핏 검색해봤는데 아니네요. 김옥빈 씨가 아무리 예뻐도 기생충보다 이쁘진 않을 겁니다. 정말 예 기생충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승전. 저분의 삶은 저는 정준호 쌤이 항상 이렇게 표정이 온화하시잖아요. 그 표현이 맞나 진짜 온화한 느낌이에요. 정준호 쌤이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혹시 그 온화함의 비결이 기생충인지. 기생충 욕하면 좀 짜증내죠.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을 기생충에 비유할 때. 그쵸. 그때 화나죠. 약간 좀 진심으로 화내죠. 기생충 같은 사람들아 그럼 기생충이 어때서? 기생충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저 양반보단 기생충이 낫다. 왜 그런 칭찬을 하려면 왜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냐 이거죠. 기생충 같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붙여줄 말이 아닙니다. 와, 확고하십니다. 멋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다시는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빈 닮은 기생충 엄마님께서요. 모기가 앉을 만한 곳에 모기약을 뿌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모기가 색깔도 구분하나요? 모기 잡으려고 하면 자꾸 어딘가로 사라지는데 구석이나 검정색 가구에 가 있더라고요. 모기가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을 찾아가는 건 색깔을 구분하기 때문인가요? 모기가 잘 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형광등 속에 죽어있는 모기들도 많던데. 형광등 속에 죽어있는 모기가 많아요? 날파리들. 뭐 이렇게 이렇게 전구 각 같은 맞아. 모기보다는 날파리들 좀 빛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었을 것 같고 모기는 뭐 빛을 구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형광색에는 좀 밝은 색감에 끌린다는 얘기도 있긴 하고 끌린다? 네.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색을 구분하는 건지 거기에 반사되는 열을 구분하는 건지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밝은 색이 열을 더 반사를 많이 시키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채채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이랑 짙은 남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색깔을 구분해요? 그게 약간 그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주로 피를 빠는 이제 물소나 이런 것들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채채파리 잡을 때는 천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서 놔두면은 채채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죽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를 이제 파란색, 짙은 남색 파란색 천이나 아니면은 검정색 천을 써서 유인을 시키죠. 그러면은 사람 인종으로 치면은 흑인종이 가장 불리한 건가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채채파리한테는 피부색에 따라서 좀 공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채채파리 많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채채파리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진짜 이렇게 몸으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별로 그 피부색에 차이가 없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많이 있는 곳에 가보신 거죠? 옛날에 세렝게티 갔을 때 거기 채채파리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 뭐 어린이대공원 갔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옛날에 세렝게티 빅토리아 호수 앞에 있는 그거 막 아니 이거 동네 호수 옆에 있는 사파리를 갔는데 아니 동물의 왕국에서 세렝게티에서는 뭐 이러고 설명 나오는데 마치 진짜 동네 무슨 마실 나가듯이 그러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그 근처에 마치 진짜 동네 공원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세렝게티에 갔을 때 그 채채파리 모여 있는 걸 보셨잖아요. 채채파리도 있고 거기 흡혈파리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야. 흡혈파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곳이죠. 에? 근데 이제 걔네들이 아니 잠깐만요. 샘 본인이 지금 무슨 말 뱉으셨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훌륭한 곳이니까요. 세렝게티 좋아요. 진짜 좋아요. 흡혈파리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럼 물리셨을 것 같은데. 많이 물렸었죠. 거기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흡혈파리가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동물이지만 그 나라에서 모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렝게티 안에서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채채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채채파리에 물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병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러니까 겁이 전혀 안 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굉장히 즐기셨군요. 네, 그리고 그거 이제 보면은 대충 구분이 가요. 채채파리랑 다른 파리들이랑 눈 색깔이 다르거든요. 예, 파리의 눈을 보시면 아유 시력이 그래서 따끔하고서는 이렇게 약간 따끔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때 딱 보고서는 이제 눈이 빨간색이면 얘는 채채파리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안심을 보내드리거나. 예, 근데 만약에 채채파리다 그러면 채채파리면 뭐 털어내야죠. 네, 툭툭. 털기도 하시는구나. 그냥 대충 물리고 있으면 좀 아프니까. 쌤도 아픈 건 싫어서. 아픈 건 싫습니다. 정말. 근데 왜 나는 속으로 그 생각했지? 왠지 말파리 유충을 안에 키우고 싶어 하실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근데 그거 아프죠?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싫으시겠네요. 뭐 꼭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죠. 뽑는 건 정해진 쌤이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걔네가 나온다면서요?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키워야죠. 성충으로. 역시 남다르신 분이셔. 예. 예. 자, 몽꽁이님께서요. 정주영 명예회장의 빈대교훈이라는 그 부분 중에서요.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부로 일할 때 빈대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빈대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밥상 위에서 잠을 잤는데 그래도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서 피를 빨았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짰는데 뭐냐? 이 밥상의 네 다리를 물이 담긴 대야에 담가 놓으면 빈대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첫날은 빈대들이 접근을 못했는데 이튿날부터 다시 빈대들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됐대요. 밤중에 불을 켜고 보니까 세상에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을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을 목표로 공중 투하를 하고 있었대요. 빈대가 이 정도의 어떤 두뇌가 이렇게 지능이 높은가요? 두뇌라기보다도 저번에 그 모기가 이제 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번 주에 대부분 이런 흡혈 동물들이 되게 좀 집요한 데가 있어요. 애들이 뭐 약간 기생충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래도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투하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무슨 집요함을 넘어서서 그래도 지능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계산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진짜 이 뭐지 옛날 그 노동자분들 이 합숙소 같은데 빈대가 진짜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제 숙소에서 뭐 빈대 잡았던 얘기가 되게 흔하게 글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꽃나무라고 옛날에 그 조선소에서 노동위원장 하시던 김진숙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막 이렇게 합숙소에서 자다가 밤에 빈대 때문에 막 일어나서 빈대 잡았던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게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흔했었던 건데 빈대가.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쏙 하고 들어갔을까요? 그때 뭐 DDT? 그거 있고. 네, 강력한 살충제 때문에 영향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저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투하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밑에 깨알같이 빈대떡 사진까지 그러니까 그러고 빈대떡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빈대떡 위로 빈대가 이렇게 떨어지는 빈대가 이렇게 붙여져 있던지 진짜 전으로 자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광경 자체가 와 정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러니까요. 광경이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서 고지가 멀지 않았다. 정말 다 같이 막 투하 막 이런. 그 뭐지 조의 아파트인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도 막 바퀴벌레들이 위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쌤은 그 영화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인생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정준호 쌤 같은 사람들이 만든 영화일 거예요.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니까요.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암약. 어둠의 세계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암약. 호수공원님이요. 처형네 결혼하는데 부케 고르길래 꽃은 식물의 생식기라고 앞으로 꽃을 안 좋아할 거라고 했더니 이상한 방송 듣더니 나도 이상해진다고 와이프가 기생충 펌팩트 듣지 말래요. 드디어 이런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확고한 정체성인데 들으면 안 되는 방송. 사람들이 뭐 무슨 방송 하세요? 그럼 이상한 방송 합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더 이상 기생충에 대한 편견은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이들이 저는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생충에 대한 편견이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서는 그러겠죠. 기생충으로 방송을 해? 할지 모르겠는데 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기생충 얘기 완전 재밌고 우리 생활에 밀접해 막 이러면은 제가 이제 제대로 감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름다워질 때까지 이제 거의 감염된 수준인데. 근데 아름답진 않. 여전히 가기를 해요. 그 0003833님께서 아나운서 언니가 정상이에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도 들으면서 으악 거리고 있어요. 아나운서 언니 힘내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 막 야 고래회충 얘기 들어봤어? 그러면 막 자세하게 그거는 약이 없지만 치료도 뭐 딱히 필요 없대 이렇게 막 줄줄줄줄 읊게 되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대답하시기 시작하면 감작되신 거예요. 진지하게 기생충을 옹호하는 말을 하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저는 진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또 예전에 친구들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청소기 같은 것도 많이 사줬거든요. 선물로. 이제는 그 집먼지 진드기를 그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헤파 필더가 되는
청소기를 선물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누군가 나한테 청소기를 선물할 때 반드시 그 기능이 있는 청소기를 그러니까 앉아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나 이거 뭐지? 예, 이러고 있네요. 제가. 생활 상식이 풍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있어요. 너네 집 청소기는 그 기능이 그게 뭐야? 그럼 그거 확인해봐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참, 예. 방직원님께서요. 예, 이것은 어린 모종의 밑둥을 갉아먹어서 채소에 싹을 죽이는 거셈이라는 해충입니다. 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정준호 쌤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저도 식물기생충이나 이쪽은 잘 몰라서 해충류는 땅에 많이 살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사람 거 아니면 가축이나 동물 정도를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식물은 거의 약간 좀 분야가 거의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 쪽이랑. 식물기생충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식물 쪽에서 많이 나오시고 이제 보통 그냥 일반 기생충이라고 하면 동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게 굉장히 조금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숙주가 동물이고 숙주가 식물이고 이렇게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동물기생충과 식물기생충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큰 차이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물기생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식물기생충 같은 경우는 우리 농작물과 관련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이다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따지면 식물기생충, 동물기생충을 다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막상 저희도 식물을 먹고 살고 그 먹이사슬의 범위에서 본다면 그 광범위한 범위로 봤을 때 식물기생충도 기생충 범위 안에 들은 것 같고 굉장히 좁은 범위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걔네들은 그냥 식물을 먹이로 먹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소나무제 선충 같은 건 분명히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늘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옮겨지고 또 그 이제 수액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나무한테 해를 입히니까 식물체 내에서 살아가는 기생형 생물. 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꼭 그렇게 커다란 애들 말고 그 식물기생충 중에는 약간 곰팡이류들이 되게 많긴 한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나나병. 네. 바나나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바나나병. 진짜요? 바나나가 곧 멸종될 수도 있다. 멸종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종이 멸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캐번디시라는 종이 전 세계에 다 똑같은 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그게 남미에서 있던 종을 그대로 다른 데다가 갖다 심어놓은 건데 바나나는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세계 어딜 가든지. 와우. 그러니까 단일 경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병에 걸리면 얘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내성이 생길 수가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제 토지에다가 불을 싹 다 질러버려서 아예 그 감염된 나무들을 전체를 다 죽이고 옆으로 이동해서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저희가 먹던 바나나 이전 바나나가 한 1960년대 이전에는 그로스미첼이라는 바나나를 먹었어요. 지금 먹는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는 바나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바나나를 먹던 할아버지들은 요즘 바나나는 진짜 쓰레기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저도 안 먹는 거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그로스미첼의 이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곰팡이병이 돌아서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고 또 장거리 유동하면서 무르지 않는 바나나 종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종이 돼서 지금은 이걸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것도 다시 이것도 감염이 있는 이제 거죠. 지금 퍼지고 있어서 남미 쪽은 지금 되게 많이 피해를 입었고 아시아 맞아요. 지역에도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해서 조만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나와 전혀 다른 바나나를 먹고 있을 수도 있죠. 몽키 바나나라고 조그만 바나나를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뭐 빨간색 바나나라든지 뭐 전혀 다른 바나나를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게 이제 곰팡이류. 네.
지금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요즘도 커피에 그 원두 안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돌아서 요즘 맞아요. 병충해가 많이 심해서 커피값이 좀 올랐고. 원두 생산 그 뭐라 그러지 수율이라 그러나요? 그게 많이 떨어진다고.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사실 동물 기생충이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 우리 눈에 보여서 그렇고 경제적인 규모나 뭐 지역적인 그런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농업에 기생충이 피해를 입히는 게 훨씬 크거든요. 소나무제 선충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에 소나무가 거의 안 남아있대요. 완전 다 쓸려 나가가지고. 아침에 북한산 갔다 왔는데 북한산에도 그 붙어있더라고요. 제선충 감염되어 있으니까 그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걸 또 가져가나 봐. 산에서 나무를 신기하죠. 그러니까 따가는 뭐 솔방울이나 이런 거 채취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써있더라고요. 그럼 북한은 소나무제 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거의 안 나는 건가 봐요. 그 뭐 워낙 이제 그 뭐 땔감 때문에도 많이 베어가고. 소나무를 아까워. 근데 거의 이제 뭐 북한은 이제 거의 다 민둥산이라고 하니까 산림 보호도 아예 안 되고 뭐. 근데 한국도 옛날에 한 1920년대 그 이제 그 일본 점령기 초기에는 맞아요. 그냥 거의 다 민둥산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푸르른 강산이 된 건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오래된 산이 아니고 다들 조경을 인위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보니까 그 산에 가시면 그런 거 붙어 있어요. 원래 이랬던 황무지가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깊게 하고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우거진 산이 아니었던 거죠. 참 북한도 빨리 그 녹화 사업이 시작돼야 될 텐데 차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지금 못 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민둥산인 채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 때문에도 뭐 매년 홍수 피해도 정말 심하고 기근도 심각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거세미라는 해충을 저희가 또 만났고요. 그리고 땅강아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근데 땅강아지 뭔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이름이 왜 땅강아지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요? 왜 그러지? 강아지. 땅강아지. 파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서 강아지. 저는 그래서 강아지 모양일까? 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그냥 곤충에 머리 가슴 배 곤충인데 그 땅강아지도 뿌리채소를 갉아먹는 해충이래요. 근데 우리가 왜 해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이충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구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이거 저런 얘기를 아나운서님이 먼저 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웰컴 투 기생충 월드. 이제 드디어 생태계의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 열린 거죠. 이 두 분 너무 뿌듯하시는데. 드디어 뭔가 이뤄낸 듯한 느낌이. 저 내 멘트인데. 분량 이제 무한 경쟁 체제로 가는 건가요? 이제 멘트 싸움을. 되게 뿌듯하네요. 뿌듯해. 기생충 예쁘다 이 멘트도 뺏기면 안 되는데. 할 게 없는데 그런 데가. 그것만 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쉽지 않은 멘트입니다. 그 멘트는 제 입에서 나오기가. 그 또 방직원님께서 땅강아지의 유충을 또 올려주셨는데 딱정벌레의 유충인 군뱅이와 비슷하게 생겼죠?라고 그러네. 얘기하셨어요. 저번에 올라온 사진 걔랑 좀 비스무리한데. 근데 이 유충은 너무 흔해서 밭에서 흙을 파다가 만나는 애벌레는 땅강아지의 유충일 가능성이 높대요. 참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러게. 농사 지으시는 분이신가? 그러게. 우리 마당도 최근에 이제 이것저것 심고 뽑고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하루에도 10마리 이상의 군뱅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만나는 아이들을? 그냥 다시 땅 안으로 넣어드려요. 그럼 만나면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이러고 지렁이 같은 경우 햇빛이 뜨거운데 얼른 들어가셔서 흙을 덮어드리죠. 더우실 텐데. 지렁이 만나면 반갑거든요. 요번에 마당에 군데군데 그 지렁이 응가가 소복소복 쌓여있더라고요. 지렁이 응가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 흙을 그대로 싸기 때문에 동글동글동글동글한 흙들이 이렇게 소복소복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렁이 응가인데 이 지렁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땅에는. 지렁이 응가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비료 중에 하나죠. 퇴비. 예. 그래서 지렁이가 많이 계시길래 삽질하다가 나오면 얼른 다시 넣어드리고. 귀한 손님. 네, 저도 그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렁이들이 비가 오려고 하면은 꼭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땅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다니는 길 쪽에 지렁이들이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자꾸 밟고 그러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땅 밑을 좀 살피면서 산책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한쪽 면이 밟혔더라도 이 친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꼭 나뭇가지 같은 걸로 옮겨가지고 나오지 마라, 죽는다, 꼭 살아라 이러면서 연불 외워주면서 꼭 옮겨주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하세요? 아, 지렁이가 있어서요. 제가 옮겨주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요, 쌤. 분명히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한 발자국을 못 가서 계속 나타나니까 습한 날. 습한 날은 운동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에 본 이상은 다 옮겨줘야 되고 이게 차라리 안 보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습한 날은 운동을 안 나가게 돼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운동을 하기 싫은 핑계는 아니겠죠? 네. 저는 왜냐하면은 걷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서 한 3시간은 기본적으로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좀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천변에 있는 그 땅도 굉장히 토질이 좋은 토질이네요. 지렁이가 많아서. 엄청 많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따만한 지렁이도 있어요. 굵기가. 정말 큰데 크면 놀라지만 절 보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도 놀랍긴 하네요.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거든요. 그분들께. 정상은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진짜 그 엄청 큰 지렁이 한번 봤었는데. 어떤? 진짜 그 왜 옛날 말에 지렁이 토룡이라고 막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용이라는 말이 붙을만 하겠다. 네. 한 70cm. 그러니까 진짜 뱀 길이 정도 되고 굵기도. 쌤, 뱀 아니에요, 뱀? 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뱀인 줄 알고 뱀이 죽어 있는 줄 알고 대문 앞에 있길래. 대문 앞에 그것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뱀은 아니고 지렁이. 내가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고 60-70cm 정도. 그 목덜미에 환대 있고. 네. 환대요. 근데 뭐 호주에 가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왠지 지렁이 기네스. 내가 더 큰 지렁이를 보았다. 걔네들 지나가면 완전 밥가리가 따로 없네요. 밥가리가 따로 없네요. 경장용. 기계죠, 기계 거의. 쌤들 지렁이마저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너무 인간 중심적이셔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문화님이 아무리 그렇게 지렁이를 그쪽으로 밀어 넣어도 지나가는 새가 바로 잡아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것은 내가 관여를 한다고 해서 의도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진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봐도 내 눈앞에 보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기생충과 싸우는 백혈구 그 동영상을 살짝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그 게시판에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 신호기도 하고. 네. 기생충을 담당하는 백혈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걔가 올라가 있으면 알러지를 담당하는 애들이랑 같은 애들이 기생충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검사 건강검진 같은 데서 했는데 호산구가 증가되어 있으면은 당신은 알러지가 있거나 기생충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그렇죠. 알러지가 있거나 기생충이 있습니다. 놀래서 그럼 또 구충제 드시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은 알러지시죠. 알러지. 그 알러지라는 게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데서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음식물뿐만 아니라 뭐 꼭 저처럼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요. 네. 네. 알레르기는 그냥 한 가지예요. 알레르기는 그 단어 자체가 한 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급작스러운 염증 반응을 통틀어서 그냥 알러지라고 하는데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알러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알러젠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진먼진드기 배설물에, 어떤 사람은 동물 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뜬금없이 뭐 견과류에, 뭐 돼지고기에, 메밀에, 복숭아에, 그렇죠. 굉장히 다양해서 어쨌든 알러지라는 현상 자체는 그게 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에 생기면은 벌겋게 두드러기 염증이 생기는 거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기관지에 이제 북종이 생기는 거고, 눈에 생기면 흰자가 부어오르고, 코에 생기면 콧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고, 입안에 생기면 입술이랑 입안이 붓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알러지는. 다만 그래서 치료도 똑같아요. 알러지 약 한 가지. 네,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좀 더 심하면 스테로이드 제제로 바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래서 치료나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다만 공통적인 치료가 한 가지 있다면 알러젠. 자신에게 열쇠 자물쇠처럼 작용하거든요. 모든 알러젠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각자 해당되는 알러젠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역으로 항원 치료로 해서 면역 치료요. 면역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희처럼 이제 탈감작 시킨다 그래갖고 알러젠을 액기스를 이렇게 골라서 직접 그분한테 주입을 하면 처음에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다가 갈수록 무뎌진다라는 원리인데 뭐 반반이라고 해요. 스케줄이 좀 길어요. 막 1년씩 하기도 하고 꾸준해야 되고 비용도 싸지는 않은데 반반의 확률로 100% 완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 확률이면 알러지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스케줄에 들어갔을 때 스케줄을 완료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게 이동이 많고 병원에 갈 시간이 그렇게 딱 이렇게 레귤러하게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왜 예전에 정준호 선생님 그랬잖아요. 모기한테 왕창 물리고 나면은 안 가렵다. 예, 이런 정말 우리가 무식하다고 얘기했으나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 이야기님께서 2년 전인가 주주동물원에서 뱀이 진드기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무표정한 뱀인데도 정말 가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궁금하시면은 그 사진 있습니다. 지난주 기생충 펀팩트 실시간 게시판 보십시오. 예. 예. 몇 페이지 넘어가시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마리님이 얘 뭐죠? 그 핸드폰 공부하자고 엑시구아 공부하자고 이거 진짜 공부할 생각 있는 걸까요? 예. 이거 너무 여자분이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예. 그리고 우리 예쁜 기생충 엄마 이 남편분 아닙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분 아닐까요? 김옥빈 닮은 그분하고 이게 심히 의심스러운 우리 예쁜 기생충 엄마님께서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정준호 쌤 아닙니까?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예, 국어사전 검색하다가 봤는데 중국에 짐새라는 새가 있는데 뱀도 잡아먹고 독이 있대요. 새가 독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벌레, 파충류 등은 독이 많지만 혹시 독을 가진 기생충도 있나요? 그러고 보면 기생충이나 새는 착한 것 같아요. 독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서 짐새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중국 남방 광둥에서 사는 독이 있는 새, 몸의 길이는 21에서 25cm이며 몸은 붉은 빛을 띈 흑색, 부리는 검은 빛을 띈 붉은색, 눈은 검은색이다. 뱀을 잡아먹는데 온몸에 도끼가 있어 배설물이나 깃이 잠긴 음식물을 먹으면 즉산 세다.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짐새라는 거는 그 옛날 중국 고서에 나오는 새라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저거 뭐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조류 중에 실제로 독이 있는 그 새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저번 주 이번 주구나. 이번 주랑 저번 주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독이라는 다큐를 했었는데 제가 마침 그 책을 쓰고 있어서 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 원래 그 특히 포유류도 독 있는 게 되게 드물고 조류도 독 있는 새가 거의 없어서 그렇죠. 파충류라든지 뭐 이런 쪽은 있어요. 뱀이나 뭐 이런 데나 있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기니였나 뉴질랜드인가 거기서 피토이라는 새가 발견이 됐는데 피부에서 아주 낮은 농도의 그 바트라코톡신이라고
그 도깨구리에서 나오는 독이 있거든요. 약간의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독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독이 있는 새가 발견이 됐었죠. 70년대. 그래서 독이 있는 새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게 다른 동물을 죽일 만큼 이렇게 세거나 포식자한테 위협이 될 만큼 세진 않는. 뭐 마비 증상이 와서 뭐 좀 얼어라든 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뭐 보호용도 아니고 공격용도 아니고 이 독의 용도가 뭘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거 찾아보니까 그 새 깃털에는 이제 그 추잉 라이스라고 깃털을 갉아먹는 이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잘 못 날아요. 이들이 많아지면. 근데 이 몸에서 나오는 독이 그런 이나 체외기생충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독이 기생충을 덜어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고 독을 분비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독 분비가 떨어지면 기생충이 많아져서 이제 금방 아파지든지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독이 생긴 게 기생충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주장이 있었죠. 독이 있는 기생충도 있어요? 독이 있는 기생충 제일 대표적으로 진드기가 독이 있죠. 그러니까 진드기 침이 정확히 말하면 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람 체내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되게 드물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진드기 워낙 많이 자주 물리니까 그 진드기성 마비가 있어요. 전신마비가. 그러니까 진드기 왜 그때 어느 분이 올려주셔서 그 카드 진드기 뽑는 아이디어 상품 이거 했던 게 그 왜 진드기를 잡아 뽑으면 주둥이가 작살처럼 생겨서 왜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작살 부분이 떨어져 나올 때 그 안에 침샘이 같이 남게 되거든요. 약간 그 왜 벌침 뽑으면 왜 내장이 뽑혀 나와서 독이 계속 분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쥐어 뜯었는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작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진드기 침이 계속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치게 양이 많아지든지 아니면은 그 뭐 벌독 오는 것처럼 미리 이제 좀 알러지 반응이 심하든지 하면 전신성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드기에 물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뭐 사지마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거를 의심할 때가 있죠. 한국에선 좀 더 현실성 있는 게 벌인데 벌. 네, 벌에 물렸을 때 쏘인다 그러죠. 쏘였을 때도 벌침을 그 박아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벌침을 빼야 되는데 그 혼자서 빼다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벌침 뺄 때 자신 없으시면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뛰어가시는. 네. 원래 그것도 카드로 밀어서 빼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긁어서 빼라는 그런 얘기들 있죠. 그리고 벌침에서 같이 빠져나온 그 내장에서 페로몬이 계속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쫓아와요, 계속. 그래서 벌침이 남아있으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떡해. 무섭다. 산에도 못 가겠다. 이제 개천은 지렁이 때문에 못 가고 산에는 벌 때문에 못 가고 꽃을 봐도 꽃이 아니고. 꽃 많던데 봄이라 요즘. 아니 이게요 참 이게 무의식적으로 꽃이 있으면은 이렇게 코를 갖다 대잖아요. 향기를 킁킁대고 맡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싫다 이런 내가. 아니 아르쿠스님께서 문아나운서님은 맨날 징그럽다 깨악 하시면서 은근 기생충 공부 열심히 하시는 고래 회충 방송에서 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기생충계의 아이돌 서민쌤, 기생충계의 성시경 준호쌤, 기생충계의 츤데레 문화란 웬일이야. 좋은 비유다. 어떻게 저희 뭐 그룹 결성해야 되나? 기생충 시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생충과 아이들. 뭐 그런 거 안녕하세요 기생충 시대입니다 이런 거. 정준호 쌤 되게 욕심내서 집에서 혼자 연습해본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데. 해본 것 같아 언젠가. 언젠가 해본 것 같은데. 쥐어룹충 뭐 촌충준호
회충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회충민 대박이. 정준쌤 저런 생각하고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짜 웃겨요. 웬일이야. 예. 촌충희정 이런 거. 좋다. 진드기 해진. 주혈희정 괜찮잖아요. 주혈희정. 주혈읍충은 사랑입니다. 그러지만 이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요. 진짜 분명히 또 그렇게 부른다 이제 100%. 정혜진 쌤은 뭐 김옥빈 닮은 기생충 엄마 뭐 우리 예쁜 기생충 뭐 이런데 나는 주열이죠. 예. 정말 개똥님께서 와, 두 분이서 방송하실 때부터 들어오던 완전 팬인데 뭐랄까 나만 알던 인기 없는 가수가 갑자기 나만 질투심이랄까 무명 뭔가 나만의 보물을 뺏긴 듯한 기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근데 울고 계세요. 울지 마. 그나저나 준호쌤이 번역한 책 이벤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완전 읽고 싶은 책. 우리가 계속 잊어먹네. 우리도 잊어버리고 듣는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가끔 기억하는 사람들 왜 안 주지 책 이러고 있고. 예. 어떻게 하실래요, 쌤? 일단 개똥님한테 한 권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똥님 그 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메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일 주소를 개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오셔야 합니다. 예. 소녀님께서 빈대와 빈대알 요법은 혹시 메스꺼운 걸 아예 토하게 해서 낫게 하려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 예전에 왜 기생충이 약으로 쓰였다라는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 구역질 나는 걸 먹여서. 그래서 정말 그 더 메스꺼운 걸 아예 토하게 해서 그 임신 중 입덧도 그것 때문에 진화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임신 왜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1번 트라이메스터를 입덧 임신 1기? 임신 1기에 뭐야 둘이서만 알아듣는 얘기하고. 네. 아까 정준호 쌤 주사를 맞고 왔다. 그냥 우리는 감기가 심해서 주사 한 방 맞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분은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했단 말이야. 약 이름을 대가지고 제가 네, 아무튼 임신 1기에 이제 뭐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그 옛날에 얘기했던 그 톡소포자충도 그렇고 주로 임신 1기에 그 태아가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발달에. 그래서 입덧이 이제 가능한 그런 물질들을 이제 어머니 입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반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입덧이 진화했다는 보호 기전 중에 하나인 거죠. 독을 먹지 않기 위한. 기승전 기생충. 그럼요. 인간의 진화도 기생충으로 설명하시는 분인데. 입덧까지도. 입덧까지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모든 건 기생충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생충의 그 사실은 생존도가 조금 생존율이 좀 빈약해지면 현대로 오면은 입덧이라는 것도 약간 태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그 이제 기생충 때문에 입덧을 한다는 전제하에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혜진 쌤은 전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서도, 근데 뭐 입덧이라는 게 뭐 모든 임산부가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모두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점 뭔가요? 이게 되게 뭐 굉장히 믿을 만한 이론이 하나 있다면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했으면 유전적인 건가요? 네? 그러면 유전적인 건가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고요. 그냥 경험담 같은 걸 들어보면 다들 엄마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제 막내 동생이 입덧을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입덧이 별로 안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순간 그럼 나는 입덧을 할까? 안 할까? 예, 동생은 했는데 엄마는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임신 출산 과정 중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의사 선생님도 두려워하는구나. 그럼요. 네. 저는 지금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한 후배가 있거든요. 고생이 심한 분들은 임신 기간 내내 좀 고생을 하시는 편이고 고생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너무 잘 드시고요. 신기해요. 제 동생은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술 먹여서 배를 태운다고 하루 종일. 입덧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진짜 배를 싫어하거든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저도 배를 너무 싫어하는데 배멀미 심하고 그런데 술을 먹여서 배를 태운대잖아요. 네, 정준호 쌤 남자가 대신할 수도 있대요. 저는 뭐 그닥 할 것 같지 않아요. 비위 면에서 따지면 뭐. 아, 그러네요. 네. 비위가 우리 셋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이라서. 세계 1% 안에 들 거라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음식물을 먹고 구토를 해본 적 없으세요? 장염 같은 거 걸려본 적 있으세요? 장염은 종종 걸리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아, 정말? 근데 장염 걸려도 저는 위로는 안 해요. 그럼 장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가끔 자극적인 걸 먹어서 설사 몇 번 하는 그렇죠. 정도. 설사가 좀 심해지는. 장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장염 거의 안 걸려보신 거네. 저는 살면서 토해본 게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토한 걸 빼면? 술 먹고 토한 거 빼면 없죠. 인정. 와. 사는 게 되게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는 속 편한 표정. 네, 진짜. 속이 편하기 때문에 항상. 체해본 것도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20대 중반 넘어서는 체해본 적도 없어요. 와. 근데 제가 밥을 한 5분 만에 먹거든요. 식습관을 잘못 들여놔서. 그리고 되게 불규칙하게 먹고. 엄청 그쵸. 아침도 안 먹고. 엄청 해로운 거 먹고 맨날. 네, 맞아요. 근데 저렇게 쌤, 의사 선생님들은 다 거짓말쟁이. 우리 병원 가면은 식습관 제대로 하라 그러고. 규칙적으로 먹고, 채소랑 과일 많이 드시고, 운동하고,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준호 쌤 하나도 안 지키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또 이러다 훅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구나. 결국 문제는 그거였어. 샘솟는 물님께서요. 나는 샴푸는 한 달에 약 2번 정도만 하는데 세수도 거의 물로만 하고 손만 비누 약간. 단 머리는 짧게 깎아야 머리가 길면 아무래도 간지럽죠. 근데 왜 피부는 별로일까? 최근에 알레르기성 비염인 줄 알았고 천식도 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좀. 저도 한겨울에도 무좀이 심했었는데 EM 발효액 쓰면서 무좀이 거의 없어졌어요. 발이 뽀송뽀송해져서 신세계를 경험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겨울에 무좀이 심하다는 건 좀 특이하네요. 여름에도 심하지 않나요? 땀 많이 나서? 겨울에 심하다면 무좀이 아니라 습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쌤 잠깐만요. 무좀하고 습진의 차이가 있나요? 크게? 이게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증상이 비슷하고 가렵고 수포가 생기면서 벗겨지고 그래서 사실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무좀이랑 습진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증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무좀은 무좀약, 습진은 습진약인데 약이 완전히 또 달라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이 달라요. 증상은 똑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피부과 가서 판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둘 다 가장 적당한 온습도와 통풍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무좀은 근데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고 습진은 피부 자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두 가지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정준호 쌤은 무좀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양말 자주 갈아 신고 말리는 정도로. 무좀엔 발가락 양말이 최고입니다. 왜요? 그것만큼 발가락 사이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저처럼 손발 다한증이 심한 사람은 양말을 신어도 양말이 땀으로 젖거든요. 갈아 신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 계시는 동안엔 슬리퍼, 양말 꼭 신고 슬리퍼,
바깥에 계시는 동안에는 양말 신고 무조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나 구두 때문에 스타킹을 많이 신으세요. 네. 그거 되게 안 좋아요. 요즘에는 그 구두 모양으로 덧버섯 모양의 양말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신으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발가락이 제일 좋은데 발가락 양말을 신기가 조금 외관상으로 좀 무리가 있다 싶을 때에는 그렇게 덧버섯 양말이라도 저도 발에 땀이 엄청 많거든요. 손발에. 근데 그 덧버섯 모양의 양말이 대중화된 이후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정준호 쌤은 특별히 무좀 치료는 하지 않으시나요? 네, 뭐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서 뭐 수포가 생긴다거나 벗겨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더불어 살고 계시는. 네, 그냥 일단 놔두고 아니야, 있습니다. 이분은 왠지 의도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적 느낌? 그 아이마저도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발을 내주었나요? 좀 심해져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나 아니면 병원을 한번 가야 되나 생각할 때 되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계절이 좋아지니까 또 여름에만 그렇게 되시는 거면 뭐 그 적당한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시고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 무좀약 그 연고만 발라줘도 금세 좋아지는 경우예요. 네. 정말 심한 분들은 여름에 발가락 간지러워 갖고 막 벗겨지고 이런 분들은 너무 좀 그러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좋은 약 많은데 요즘 약 좋아요. 옛날처럼 막 그렇지도 않고 연고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약이 좀 비싸서 그렇지 옛날보다 훨씬 괜찮아요. 약 간독성도 많이 없어졌고. 간독성? 무좀약은 간독성 때문에 다들 꺼려하시거든요. 간에 나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약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간 수치 모니터링 하면서 먹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그 요즘 약들은 간독성이 많이 줄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발톱 그 무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슬리퍼나 샌들 신을 때 항상 매니큐어를 발라야서 색깔을 가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1년 정도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새발톱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지 말고 병원을 꼭 가보세요. 네. 무좀은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결론이. 결론이 이상한데?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방송입니다. 실생활에 우리 입덧까지 다 다루. 입덧에서 무좀까지. 입덧도 기생충 때문이고 무좀도 기생과 관련돼서 막 엮으려고 하고. 무좀은 진짜 기생충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기생형 곰팡이인 거예요. 그렇죠. 곰팡이도 기생형이니까 맞아요. 다 뭐 기생충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분들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정준호 쌤은 그게 너무 행복하죠. 짱이죠. 짱이죠. 짱일 것까지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다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이제 좀 딴 얘기를 이제 잔반 얘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가 참 본방 잔방 가리지 않고 뭐 기생충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생충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것도 팟캐스트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생태계 전반에서 본다면 기생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뭐 그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사실은 그 기생충이 생태계를 조종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생태계 기생충 얘기를 하다가 그 기생충들이 송어 연가시와 관련된 기생충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연가시가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강에 사는 물고기들 이 연가시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가시가 귀뚜라미를 타고 가요. 귀뚜라미를 타고 가는데 연가시가 아니면 귀뚜라미가 물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연가시가 귀뚜라미를 조종해서 강물로 뛰어들게 한 다음에 굳이 송어한테 잡아먹힌다는 그 이야기. 네. 근데 송어하고 숭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고기죠? 네. 하나가 바다고 하나가 민물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송어가
송어가 민물 아니에요? 민물 아니에요? 송어가 민물하고 송어가 그 민물. 경계에 있는 거. 그리고 숭어가 바다. 바다. 그래서 지금 귀뚜라미와 관련 있는 건 송어.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잠깐만요. 송어는 부화 후 강에서 서식하다가 바다에 내려가 살다가 어미가 되어 강으로 되돌아와 산란기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친다. 아, 어릴 적에는 민물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면 바다에 가는 연어와 달리 연해에서 생활한다. 자, 우리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그 김옥빈 닮은 우리 예쁜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라 많고 많은 기생충들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잘한다 곱고 고운 춤 둘이 둥실 떠간다 회충이 되어 랄랄랄라 팟캐스트를 향해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 뻔팩트. 스럽게